여러분, 세계 군사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해군 제독과 우리가 진짜 흔히 접하는 따뜻하고 소박한 고기 감자 스튜, 이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다 위에서 함대를 지휘하던 차가운 이성과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가정식 요리, 매치가 잘 안 되시죠? 이 극단적인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그 뜻밖의 비밀을 오늘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중심에는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해전의 영웅이자 동시에 오늘날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대중적인 요리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죠. 한 인간이 어떻게 전쟁의 판도를 바꾼 신화가 되었고 또 어떻게 우리 일상 속으로까지 스며들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생애를 지금부터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양의 넬슨 인물. 이 거대한 신화 속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치열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1847년에 태어난 도구는 불과 15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사츠마 영국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절대 지지 마라고 비장하게 당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전장에서 영국 함대의 압도적인 위력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조국을 지키려면 무조건 저 바다를 지배해야만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결국 바다의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으로 건너가서 무려 7년 동안 해군 전술을 진짜 미친 듯이 파고듭니다. 영국 유학 시절 동료들이 이 과묵한 청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시나요? 그는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며 놀라운 인내력을 가졌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훗날 냉혹한 전장을 호령하면서 보여준 무서운 집념 뒤에는 이미 이때부터 사람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전술 지식뿐만 아니라 리더로서의 진짜 자질을 차곡차곡 갖춰나가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바다를 지배하다입니다. 진급을 거듭해서 마침내 지휘관이 된 도고 제독은 1891년에 나니와호의 함장으로 하와이에 파견을 갑니다. 당시 하와이가 쿠데타로 현지 상황이 극도로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자국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현지 정부나 서구 열강들의 차가운 눈초리 앞에서도 정말 딱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철저한 국제 해군 프로토콜, 딱 그 원칙만 내세우면서 자국민의 방패가 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줬죠. 뼛속까지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던 겁니다. 자, 그의 진가가 폭발했던 청일전쟁 당시에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당시 일본 함대가 직면했던 엄청난 절망감이 보이시나요? 82척이나 되는 거대한 청나라 함대에 맞서서 일본은 고작 20척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총 톤수에서도 압도적으로 밀리고 진짜 누가 봐도 싸우기 전부터 완벽한 패배가 예상되는 절대적인 열세 그 자체였죠.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기 위해 도고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청나라 병력을 실은 영국 상선 고승호를 격침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자칫 당시 세계 최강이던 영국의 참전을 불러올 수 있는 국가의 명운을 건 초고위험 도박이었죠. 전 세계가 경악했는데 여기서 그를 위기에서 구한 게 바로 평소의 그 원칙이었습니다. 공격 전후로 철저하게 국제해군법 절차를 완벽히 준수했거든요. 그 사실이 밝혀지자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학자인 홀랜드 박사마저 타임지를 통해 도고의 전술은 법적으로 정당했다고 변호를 해줍니다. 콧대 높은 서구 학자들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치밀함이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의 역사를 뒤흔든 러일 전쟁에서 그 유명한 도고턴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가오는 적함대 바로 앞을 아슬아슬하게 가로지르면서 우리 측면을 적의 포화에 완전히 노출시키는 대신 아군의 화력을 적 선도 한 점에 확 집중시키는 엄청나게 위험한 T자진형 전술이에요. 뱃머리 돌리다 집중포화 맞고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미친 짓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 철저하게 계산된 기동 덕분에 당시 세계 최강 무적이라 불리던 러시아 발틱 함대를 상대로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세 번째, 세계적인 돌풍입니다. 이 승리는 그냥 전쟁 한 번 이긴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제국주의 열강에 시달리던 수많은 약소국들에게 그는 살아있는 희망의 상징이 됐어요.
동양의 넬슨으로 불리며 1926년엔 일본인 최초로 미국 타임지 표지까지 장식했죠. 더 재밌는 건 저 멀리 터키의 반응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위협에 맨날 시달리던 터키 사람들이 발틱 함대가 박살났다는 소식에 너무 감격해서 갓 태어난 자기 아기들 이름을 앞다투어 도고라고 짓는 유행까지 생겼습니다. 진짜 국경을 초월한 엄청난 글로벌 신드롬이었죠.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면 좀 으스댈 법도 하잖아요. 도고는 달랐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묵묵하고 겸손했어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평생 자기 동상 세우는 걸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1925년에 주변에서 너무 간청하니까 지치부, 온타케 신사, 공원 딱 한 곳에만 정말 마지못해 조용히 허락해줬을 정도니까요. 승리에 취하지 않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죠. 네 번째, 소고기 스튜가 만들어낸 우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숨막히는 전쟁사였는데 이 엄격한 해군 제독이 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저녁 식탁이랑 연결된다는 걸까요? 배경은 군함의 비좁은 주방입니다. 좁은 배 안에서 장기 항해를 하면 승조원들의 영양결핍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도고 제독이 영국 유학 시절 즐겨 먹던 영양 만점의 소고기 스튜를 해군 식단에 도입하라고 딱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요리장 입장에서는 진짜 청천벽력인 게 배 안에 레드와인도 없고 버터도 없는데 서양 스튜를 어떻게 만들어요? 절박해진 요리장은 결국 간장, 설탕 같은 일본 전통 조미료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서양 스튜의 달콤 짭짤한 맛을 흉내내보려고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절박한 순간에 기막힌 요리가 탄생합니다. 서양식 군용식량을 만들려다 재료가 없어서 일본식 전통 양념으로 대충 짜맞춘 이 대체 요리.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식 반찬, 즉 니쿠자과라고 불리는 고기감자 조림의 시초가 된 겁니다. 병사들 영양 좀 챙기려던 깐깐한 제독의 엉뚱한 지시 하나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식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전장과 주방을 넘나드는 역사의 우연이 정말 재밌지 않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 투구의 끈을 단단히 매라입니다. 치밀한 전술과 뜻밖의 국민요리 탄생을 거쳐서 이제 그가 후세에 남긴 가장 묵직한 내면의 철학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1905년 연합함대를 해산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100발을 쏘아 한 발만 맞히는 적의 대포 100문은 100발을 쏘아 100발 모두 맞히는 우리의 대포 한 문으로 충분히 대항할 수 있다. 덩치가 크고 대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군사력은 그걸 다루는 보이지 않는 실력과 땀 흘리는 일상 속 반복된 훈련에서 나온다는 거죠. 진정한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형태가 없다는 뼈저린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연설의 마지막을 서늘한 한 문장으로 맺습니다. 승리한 뒤에 투구의 끈을 단단히 매라. 군인의 삶은 끝없는 전투의 연속이며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서 평화에 안주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엄중한 경고였죠. 눈앞의 적보다 내 안의 나태함이야말로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형태가 없다는 것. 이 메시지는 거대한 역사의 경랑 앞에서도 우리 개인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평온해 보일 때일수록 나 자신을 예리하게 단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익숙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예상치 못한 도전에 대비해 투구의 끈을 단단히 매고 계신가요? 이 여운 깊은 질문과 함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